현지 시각 29일 캐나다 방송 CTV는 한화가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을 수주할 경우 장갑 전투 차량을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협회와 K9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한화 측 소식통은 해당 매체의 100% 잠수함 수주 여부에 달려있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화의 잠수함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해당 MOU에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한화의 다른 군용 차량 및 무기 생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캐나다 정부가 입찰 과정에서 자국 내 제조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CTV가 입수한 캐나다 당국의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십 관련 항목이 전체 평가 점수의 15%, 잠수함 플랫폼 자체에 대한 평가는 20%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정 기준은 15%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잠수함 함대 유지, 보수 및 관리 방안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잠수함 건조 비용 최대 20조 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이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로 건조뿐 아니라 30년 유지 보수까지 포함된 초대형 방산 계약입니다. 한국 측 대표 주저는 한화오션이 제안한 3,000톤급 장보고 3배치2입니다. 이 잠수함은 공기분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3주 이상 잠항이 가능하고 최대 7,000L의 항속력을 확보한 것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빠른 납기 능력과 현지 유지보수 체계 제한까지 포함된 종합 솔루션이 캐나다 측에서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캐나다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신속한 인도 일정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독일 TKMS 진영은 나토 협력 네트워크와 노르웨이와의 공동 운용 체계 등 장기 군사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경쟁뿐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와 작전 통합성까지 경쟁축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번 수주는 전형적인 패키지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패키지딜이란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산업투자 기술협력 고용 창출을 묶어 협상하는 방식인데 캐나다는 자동차 에너지 철강 분야 투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측 대표단에는 현대차까지 포함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캐나다는 자동차 공장 협력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한화오션이 계약을 따낸다면 파장은 상당합니다. 한국 방산은 단일 사업 기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톱티어 공급자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까지 연쇄 산업 협력을 촉발해 방산을 국가 전략 수출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유치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계약 결과는 군사적 필요 이상으로 경제적 효과에 의해 좌우될 전망입니다. 현지 분위기는 복합적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조달 사업이 정치 고용 논리에 좌우된다는 불만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경제 기회 극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잠수함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사업 추진 의지는 강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방송사인 CTV의 기사 댓글에는 한국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있어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과 군수 방위, 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안보, 산업, 외교가 얽힌 전략 경쟁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생산 속도와 기술 성능, 그리고 산업협력 패키지가 독일의 나토 기반 협력 모델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글로벌 방산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내 법적 제약과 역수입 구조에 의한 비용 부담 문제 때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한 번 연료를 충전하면 수년 동안 잠항할 수 있어 작전 지속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고 소음이 적어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만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적 장벽 또한 높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실상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승인했지만 미국 내 규제와 협정 문제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 정부의 방산업체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연방정부와 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측 경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미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설계나 기술 세부 사항에 개입할 여지도 생깁니다. 특히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경우 완성된 잠수함은 미국산 무기로 간주돼 한국이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역수입 형태라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도 나옵니다.